존경하는 5,1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호가 보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설 연휴 행복한 시간 잘 보냈습니까? 제가 방금 틀어드린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노래는 결의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계 최빈민국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도 함께 잘 살아봤어요. 이 새마을 운동, 이 새마을 정신으로 이 제조업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2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 국민교육 헌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건데, 이 국민교육 헌장은 말입니다, 20년을 먹고 살 먹거리를 만든 설계 도면이 아닙니다. 100년 대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지금 우리 어느 국가기관이든 사회단체 어디에서도 국민교육 헌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20년을 우리를 먹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를 외치던 좌파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삼 정부도, 김영삼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이나 윤석열처럼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국가 부도를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삼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 부도가 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모으기 운동을 했죠. 금모으기 운동. 아들 돌반지 금모으고 싹 다 꺼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똘똘 뭉치게 해서 금모으기 운동으로서 정보화 시대,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이 초고속 광 인터넷이 깔려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를 G10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놨는데, 또 민주화를 외치던,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외치던 문재인에 의해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겉으로는 공정과 상식, 정의를 외치지만은 속으로는 공산화 정책을 계속해서 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또다시 경제가 폭망했고, 우리 국민들은 분열돼서 두 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 자, 처음에는 새마을 운동, 두 번째는 금모으기 운동, 세 번째 뭡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카드를 잘못 쓰면 우리는 정말 끝납니다. 베네수엘라보다 더합니다. 마지막 카드가 바로 국민 통합, 국민 대통합 운동입니다. 국민 통합 운동을 펼치기로, 그 정책을 펼치기로 하신 분이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이십니다. 우리는 국민 통합을 통해서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의 이 정책을 보면은, 공약을 보면은, 우리는 과학기술도 2등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과학기술을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G5 경제 강국으로 들어설 수 있다, 도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G5 경제 강국으로 들어서려면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을 최소한 5개를 육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바로 적임자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께서 PDF로 이렇게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의 정책과 공약을 이렇게 깔끔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주문이 있어서 제가 우리 안팬 안철수 대통령 팬들이 만들어 놨는 PDF 자료를 제가 첨부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보면은 역시 그 리더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또 지지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죠. 유유상종. 그래서 안철수를 찍으면 안철수가 되고 이재명을 찍으면 이재명이 되고 윤석열을 찍으면 윤석열이 됩니다. 우리 1200만 기독교인과 1000만 불교인들이 윤석열을 찍으면은 단순히 닥치고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을 찍어버리면은 그냥 무속인의 그냥 모섬이 되는 거죠. 종교의 불교와 기독교의 무슨 교리까지 싹 무속인의 무당 속에 종속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안철수 우리 대통령 후보님께서 공약한 정책을 제가 정리한 것을 제가 첨부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죠. 1호 공약이 바로 G5 경제강국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안철수의 미래 비전 5개 초기자 기술 확보,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경제강국 클럽 진입, 555 전략으로 21세기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은 2등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초격차 기술로 세계를 제패한다.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기업을 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에너지,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5개 추가 육성한다. G5 경제강국 555 전략, 과학기술 중심 국가시스템 재편, 정부 조직 개편,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 신설, 국가 및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혁신적 과학기술 지원체계,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 제정, R&D 예산 GDP 5% 확대, 2조 원 규모 초격차 펀드 조성, 우수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초격차 분야 기업 투자 규모의 최대 50% 세금 감면. 바로 이런 세제 혜택이 있어야 외자 유치도 가능한 거죠. 국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요. 미래 인재 양성 및 확보, 초격차 핵심 인재 50만 명 추가 양성, 17개 시도 4차 산업혁명 특수 목적고와 AI 반도체 대학 신설, 특수 인재 유치를 위한 사이언스 빌리지 제공, 전문 연구 요원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 확대, 해외 우수 인력 유치, 기술 인력 이민자 도입, 규제 혁신, 국무총리 직속 규제 혁신처 신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적인 규제 개혁, 생명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 기술 산업 지원 관련 규제는 혁신, 준비된 시대 교체 안철수의 과학 경제 정책,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경제 20년 일자리 창출, 김대중 대통령 정보화, 경제 20년 일자리 창출, 안철수 대통령 4차 산업, 경제 20년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전문가 스타트업을 경험을 지닌 안철수입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위해 4차 산업 경제를 이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누굽니까? 바로 안철수 대통령이십니다. 우리가 이재명의 정책과 공약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이죠.
그럼 안철수의 국민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3당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기득권 양당에 대항해왔죠. 10년 동안. 10년 동안 여의도 정치에서 인내했습니다. 여기서 10년 동안 살아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치권 밖에서 존경받던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은 버티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은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많은 것을 배웠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10년의 노하우는 우리 이재명과 윤석열 이분들과의 차원이 다릅니다. 예. 안철수의 기업체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 V3를 만들 당시 삼성도 뛰어들었지만 결국은 누가 안랩이 이겼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삼성을 이겼습니다. 창업자의 비전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직원이 함께 뛸 만한 확실한 기업의 미래 비전이 구축돼야 된다. 안철수가 미래 비전을 통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안철수가 국민의식에 부응해 미래 비전을 통해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다. 아하, 참 중요하네요. 국민의식에 부응한답니다. 국민의 의식이 수준이 저 밑에 아프리카 빈민국처럼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님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하면은 그 부응을 할 수가 없죠. 정권 교체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식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우리가 이번에 도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의 기업체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 V3를 만들 당시 삼성이 만들었지만 안랩이 이겼죠. 안철수가 정치에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임에 성공하겠습니다. 네.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안철수의 기업체라 영혼 있는 승부 창업자의 핵심 가치가 있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가? 안철수가 영혼 있는 승부를 통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다. 안철수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영혼 있는 승부.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는 영혼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얼 빠지고 영혼 빠지고 정신 빠진 분이다.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왜 그러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당 후보 아내 김건희 씨는 뭡니까? 우리 영혼 있죠, 영혼. 그분은 영혼이 아니고 영적 흐름, 영적으로 딱 앞을 내다본다. 이 도사들과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의 공약. 안철수의 공약은 전문가들과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스스로 만든다. 후보자들은 남이 써준 정책을 읽기 때문에 대통령 되면 지키지 않는다. 포퓰리즘에 따른 공약만 남발하나 인간은 변하기 어렵다. 그렇죠? 인간이 변할 수가 없죠. 안철수는 기존의 적폐교대가 아닌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의 공약은 전문가들과 치열하게 토론해서 만들어냈죠. 과학적으로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하게. 그러나 국민의힘당과 국민의힘당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가는 곳 하루에 매 수개를 공약을 막 남발하고 만들어 제키죠. 포퓰리즘 정책을. 내가 보니까 무슨 시의원 선거도 아니고 말입니다.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시의원, 군의원들이 내놔야 할 공약을 그런 공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책비스럽습니다. 그러고도 그 공약에 남발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남발한 공약에 들어가는 재원이 총액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 계산할 시간이 없는 거야. 오늘 가서 여기 가서 이 동네 가서 이 말하고 저 동네 가서 저 말하고 금방 만들어준다 했다가 저쪽에 가면 또 안 된다 했다가 이건 무슨 뭐 생쇼를 해. 그래도 거기도 좋다고 하고 박수치고 갈채를 보내는 맹신자들 보면 참 한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정말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중국 공산당에서 보내는 공산당 당원이거든가 아니면은 저 미국에서 보내는 좌빨 빨갱이든가 아니면 여기에 국내에 있는 그런 간첩이든가 세작이든가 그럴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또 그리고 후보자들은요 남이 써준 정책을 읽기 때문에 대통령 되면 지키지 못하죠. 왜? 읽었기 때문에. A4 용지 지금 문재인이 어떻습니까? A4 용지 아니면은 뭐를 읽지를 못해요. 응? 남이 다 써준 걸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것을 문재인을 욕하는 국민의힘당 윤석열 그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 프롬포터래죠. 프롬포터. 이 프롬포터가 없으면은 말 한마디 못해요. 참 지난번에 그 2분 동안 서 있는 게 보십시오. 국민들이 오죽 계시면은 차라리 노래나 한 곡 하라면 노래나 한 곡. 이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에? 아니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세워놓고 박수 치는 게 보면 참 진짜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참. 안철수의 공정한 지속 가능한 미래. 국회에서 김영란법, 신해철법, 국방법 등 통과한 법이 많다. 대통령에 출마하면 대본에 의한 과학기술 공약을 남발한다. 잘못되면 피해는 국민이 보고 떡은 정치권에서 먹는다. 안철수가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철수의 정책신념. 현재 미중 패권은 기술 패권이다. 과학기술은 미래 경제 부흥을 이끌 주요 분야이다. 정책적 신념은 추진력을 부여한다. 노무현은 지역균형 발전 신념으로 혁신했다. 안철수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안철수의 정책 신념. 권력이 집중되고 견제를 받지 않으면 대통령 독재가 된다. 인간이란 약한 존재로 견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하기 쉽다. 현재 헌법으로도 혁신이 가능하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제정된 헌법으로도 혁신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꾸 헌법을 떠들고지 생각하지 말고 안철수가 국민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다. 안철수의 정치관은 어떻습니까? 스타트업. 정직한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카이스트에서도 스타트업 컨설팅으로 봉사했다. 참 봉사 많이 했습니다. 정치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이 부패 없이 정치하기를 원한다. 예. 안철수가 국민을 위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통해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안철수의 정치 혁신. 국민 소통 정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선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성공 모델을 만들고 다음 세대가 이어가면 대한민국 사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안철수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선한 영향력. 이미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참 미치는 그런 분이다. 그것을 우리 5,100만 국민들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철수의 조직관리 능력, 의사, 스타트업, 성공, 대학, 행정, 포스코, 이사회 의장 등 다양한 경험. 인간은 각자 고유의 능력이 있다. 그렇죠. 각자 고유의 능력이 있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고유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주변에 사기꾼, 도둑놈, 양아치, 조폭 이런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유상종이죠. 그러나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은 다양한 능력이 있죠. 다양한 능력. 아주 우리 사회 이 세계의 이 인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는 어두운 그림자의 능력이죠. 어두운 그림자의 능력.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정말 어둠의 세계, 양아치들. 그러니까 보면은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 모든 게 보면은 지금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힘당 윤석열과 이재명은 다 연결고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를 보좌하는 스태프와 사업본부장의 역할 능력이 다르다. 능력은 그렇죠. 대표죠.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은 대표의 능력이 있고, 이 보좌하는 능력, 스태프, 이건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은 누구의 스태프 보좌하죠? 바로 문재인을 보좌하는 스태프입니다. 스태프. 그런 사람이 대표와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철수가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혁신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안철수의 조직 관리 능력. 청와대 비서권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보를 제대로 분석한다. 실질적인 국가적 일은 장관이 권한을 갖고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따라서 청와대를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바로 청와대부터 줄여야만이 우리가 공무원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 국민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그동안 성공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과대 권력 체계를 혁신시키겠습니다. 그렇죠. 과대 권력 체계를 혁신시켜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국민들 위에, 주인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청년생각, 청춘 콘서트에서 청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청년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 개혁은 양당의 기득권과 싸우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은 자기 혁신 없이 남의 당만 비난하죠. 안철수가 정치 혁신을 통해서 청년을 위해 더 좋은 정치 교체를 하겠습니다. 정치 교체를.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 PDF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 어떻게 마음에 좀 들었습니까? 항상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5,100만 국민 그리고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그런 성호가 보는 세상 손성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또 마치고 또 새롭게 더 나은 방송, 더 좋은 방송, 더 발전한 방송으로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